주의사구 의원님 질문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과선교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당초에 27m에서 20m로 줄여들었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 27m는 폭이 사유지가 침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 과선교를 넘어올 때 차도 자체는 줄지는 않습니다. 차도 20m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보도가 줄어든 결과가 되는데, 저희가 북아현 1-2의 의견을 반영해서 녹지교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녹지교를 통한 보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초 27m가 20m로 줄어든 사안은 사유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형터널 윗부분에 이렇게 틈이 30m 틈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철도청에서는 터널과 연결되는 것을 일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터널이 연장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선교 공사가 여러 가지로 늦어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유재산법에 있는 연구시설물 축조 금지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구시설물을 국가가 아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또 조합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치교를 만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거도교라고 하는 교량형으로 지금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은 국유재산법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과 똑같이 저희는 경의선 철도가 복개되기를 똑같이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에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건 중앙과 지방의 어떤 분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도청이나 국토부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의선 철도 복개를 주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의형터널 틈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이걸 터널 연장으로 인해 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도로교와 녹지교가 놓여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여전히 복개가 안 된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체 복개를 하도록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경의선 지상구간 복개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4월에 국토부 서울시 철도공단에 용역 결과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설계된 대로 내일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중에 준공이 되도록 과선교와 녹지교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 설명 책임을 다해달라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분명히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과선교는 구청이 주체가 아니고 조합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아현 뉴타운 구역이라고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 통합된 곳입니다. 그래서 1-1, 1-1-3이 사업상으로 구분해 놨을 뿐이지 계획상은 다 한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에서 필요한 영역들은 그 뉴타운 사업계획에서 배정이 돼 있는데, 과선교의 구간은 1-2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그동안 계속 해태해 왔고, 조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도 그 원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조합이 당장 이게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모든 단지가 연결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 아파트 입주만
우선적으로 했지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다시피 조합이 그 구청이 행정력이 이렇게 강제화한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구청,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것의 대표적인 곳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왜 이렇게 부정이 많냐? 주로 재벌 시공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통해서 사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구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 경제력이 중심이 돼서 주로 시공사나 정비사업자 그리고 철거업자 등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함께하는 이익 집단들, 이해관계자들 이 사람들 중심이 되다 보니 자기들에게 당장의 효과가 오지 않는 것은 자꾸 미룬다는 거죠. 저희가 왜 이걸 최근 안 했겠습니까? 수없이 최근하고 닥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 되니 당신들이 못하면 그냥 과선교 만들 자금을 아끼고 그리고 구청에 이관해라. 그 이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설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돈도 안 쓰려고 했던 이런 재개발 조합입니다. 이제 1-1이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 아파트 입주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1-1과 1-2가 별개에 분리된 데가 아닌데 과선교가 늦게 되어져서 통학하는 데 있어서 1-2 아파트를 좀 지나가서 학교로 진입하는데 긴 구간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슨 범죄자 가능성이 있는 애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핑계를 대고 아파트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2나 1-1은 다 통합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유타운 기본 계획이나 이런 사업 계획에도 승인할 때 개방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법률 위반이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전에 조합에 했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죠. 근데 주민들은 이제 와서 조합에서 했던 일, 과거에 사업에서 했던 일은 내 몰라라 하고 당장 자기들 이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근저에는 1-1이 공사하면서 1-2에 주는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실력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가 뉴타운 단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고가로 가격도 형성되고 좋은 고급 주택 단지로 만들어지는데 이웃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통행 금지하는 이런 요소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의 책임이 1-2 책임인데 1-1 아이들이 못 다니게 하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2와 3도 연결이 됩니다. 2구역, 3구역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물론 사업 진행은 하고 있지만 공사 착공은 아직 안 했죠. 그러나 이 도로가 2와 3을 다 통과하도록 하는 통과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과선교의 녹지교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녹지교는 1-2가 요청한 것입니다. 1-1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녹지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가 책임지고 이것도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재원 마련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2구역과 3구역도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순환도로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재울 뉴타운이 생기면서 생겼던 현상인데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민원을 냅니다. 근데 그 집단 민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편애한 이런 생각으로 집단 민원을 내는데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민원을 막 100개 이상씩 보냅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 민주시민 교육에 아직 제대로 숙성되지 못했다. 좀 더 우리는 평생학습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시민적 이해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단끼리 부딪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1-2와 1-1이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아파트 단지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범죄가 무슨 사안이 있겠습니까? 1-1에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한사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도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입주자 대표회장도 벌금, 과태료 이런 걸 내셔야 됩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1-1과 1-2의 이해 갈등에 대해서 저희는 중재하고 개입하겠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터이니 서로 좀 양보하고 그리고 굳이 이런 일을 가지고 갈등 만들 일은 전 아니지 않습니까? 통행을 가지고. 저는 이런 그 경의선 철도 복개와 관련해서는 1-1이나 1-2나 아니면 전체 우리 주민들 입장 2구역 앞으로 3구역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경의선 복개하기를 원하죠. 여기 어떻게 다른 견해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분권 차원에서 지방의 일에 대해서는 좀 지방을 제대로 중앙정부가 좀 이해해 줘야지 지금처럼 국토부나 철도청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 과성경 문제만 하더라도 철도청이 조금 더 마음을 좀 열어주고 공사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처음부터 지적하고 그래서 아치교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해서 그럼 교량형으로 가도교육 방식으로 하라고 처음부터 했으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겠습니까? 논의하면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지방정부는 자치를 통해서 행정 속도가 무진장 빨라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관련된 기관들은 엄청나게 행정 속도가 늦습니다. 정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자치분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행정의 속도를 내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과도 겹칩니다. 부가연로에서 자회전하자. 필요하면 자회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근데 경찰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신촌로가 막힌다. 정체된다. 자회전 주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정체된 시간만이라도 그럼 빼고 좀 해주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해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홍원동 사거리 유턴 실현한 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3년 9개월인가 걸렸습니다. 3년 8개월인가. 구청장 임기가 4년인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유턴 허용만 해주면 우리가 유턴과 관련된 교통시설 공사 다 하고 그리고 버스 차선 뒤로 한 클리크 좀 밀려서 앞이 시야를 확보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꼬리 물게 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통안전을 유의하게 하고 하면 그게 3년 넘어서 제가 3년 8개월인지 3년 9개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또 정당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유턴하지 말고 좌회전하자 그 앞쪽에서 뭐 이런 일까지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이잖아요. 중앙정부가 특히 경찰청에서 교통과 관련된 것은 지역 주민이 훨씬 더 교통사정을 잘 아니 이걸 들어줬으면 훨씬 빠르게 했을 겁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부하에는 백상빌딩 쪽에서 좌회전하자. 그때도 중앙차로 문제였거든요. 중앙차로 좀 넘어서 좌회전 해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면 좀 열린 마음으로 하면 그럼 시범사업을 한 달만 해보자든가 아니면 그 러시아워 시간은 빼놓고 한번 해보자든가 실험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자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오면 좋은데 중앙차로 때문에
신촌로에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청장이 경찰청 찾아가야 되고, 시 찾아가야 되고, 국회의원이 경찰청장 협의해야 되고, 계속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정치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자치경찰제가, 저 이거 불만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안은 단일한 그 무슨 얘기냐면 현재 경찰 조직 안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경찰 조직 안에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이 다 모든 것을 지휘 권한을 갖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시장 권한으로 들어와야죠. 구청장 권한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좌회전도 만들고 CCTV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CCTV든 횡단보도든 좌회전이든 이거 전부 경찰 권한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면서 우리 집행부 무능하다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답변 드리면서 정말 저도 같이 분노를 느낍니다. 답답합니다. 그 쉬운 일들을 왜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자치경찰제 우리가 왜 하자고 주장한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장했는데 지금 조직을 왜 그런 식으로 가져갑니까? 전부 자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삶을 기본으로 전제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될 겁니다. 그 부가연로 좌회전은 의원님께서 우리 노력이 게을리했다 이렇게 질타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앞으로 경찰청과 추진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우린 시민의 입장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연 충현 쪽에 있는 그 보행환경 개선로 쪽 그쪽도 교통 대책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신호체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스베이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학재 방면 출구가 없다 했는데 이 우회로 허용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경찰청과 의논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똑같은 답변을 또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같은 답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조금 더 고려할 요소는 있습니다. 이 후면 도로 쪽은 알다시피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화초등학교, 또 동명여중, 또 인창중고등학교, 그리고 감신대, 경기대 이렇게 해서 통학로가 많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열어줬을 때는 오히려 통일로에서 가지 못한 차들이 빠지기 위해서 그걸로 오게 되면 오히려 더 교통 혼잡이 생기고 통학로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 학생들에게 더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이것도 역시 경찰청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촌동 주민센터와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공영주차장 면이요. 현재 버스 4면 승용차 26면이라는데 승용차가 26면이 아니고 현재 22면입니다. 22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승용차 공영주차장이 한 면이 더 늘어납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서. 이제 문제는 버스 4면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버스를 주차하는 공간을 버스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이런 복합화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촌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게 우리 과제인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 버스로 사용됐던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행복주택을 우리가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복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촌동 상권 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논의도 했고요. 그분들은 자기들 사안이 안 들여지면 배려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들 사안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배려 없는 걸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 배려대로 한다면 신촌동 주민센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 꼭대기 언덕에다가 그냥 헐고 그 정도 규모만 어떻게 짓는데 이제 그 자금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 매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오보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청년 창업 지원 주택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청년 창업 지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청년들이 혹시 뭐 그 중에 우리 신촌 지역에 사는 분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신촌 지역의 기존의 입주자들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일정하게 디캠프라든지 공인된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스타트업 청년으로서의 기준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뽑는 것이지 신촌동 주민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에 또 들어간 이유는 이게 대학생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상할 때는 바로 이대 옆이고 연대 옆이고 그래서 연대나 이대생들 대학생 임대주택 고민도 같이 넣으면서 재학생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이미 연세대나 이대에 기숙사가 다 있고요. 또 대학생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학생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신촌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이 아니라 청년으로 가져갔던 것이고 청년 중에서도 창업하는 청년, 스타트업 청년으로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그 상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모집 인원이 125명인데 그 신촌동에 우리 지역 주민이 과연 몇 명 있을지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미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 주택은 우리 지역과는 갈등 요소가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단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좀 더 걱정하는 것은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서 좀 더 청사 말고 주민이 원하는 무슨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이 같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들은 아직 설계가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구상도로 보면 충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또 앞으로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한계층 정도를 더 얻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말씀 질문에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사 의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지금 가성교 이슈 관련해서 갖고 있는 지금 스탠스가 가장 정확한 현실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 있게끔 설명 책임을 말씀하신 대로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의적으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주셨으면 참 주민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은 더 설명 책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함께 내용 들어 있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조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2015년도에 과성교를 안 만든 상태에서 단체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던, 그리고 113억이라는 이체금을 고정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체를 받아놓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공허가를 내셨던 그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5년이 지나서 지금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만큼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안아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국유재산법 개정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개정안의 사무가 그 생활 SOC 사업을 함께 연계를 하면 사무, 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공기업이 이 사회기반시설, 생활 SOC 사업입니다.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을 함께 지으면은 이 국가 외예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이렇게 국유 재산에다가 뭔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 부가연 철도 위에다가 이러한 시설들 함께 좀 만드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면 충분히 이제 이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뭐라 그러죠? 요번에 우리 하고 있는 복개 부상 1억 원짜리 하는 그 용역에 좀 내용이 담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연동해서 충정로까지 지금 저게 내용이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 사회 기반 시설은 무엇인지 생활 SOC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용역에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장님께서 이 내부 그 방침을 정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또 그리고 용역사가 이런 내용의 그 용역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좀 청장님께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형터널 복개 부분도 이제는 도로는 도로대로 이제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나머지 터널 추가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랑 청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중앙에 계시는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좀 보태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시설공단 또 그리고 서울 이 수도권 본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 의형터널 나머지 부분 복귀하는 데 나서 주시게끔 또 그래서 예산도 협의를 하게끔 해가지고 좀 지금 과선교가 먼저 시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는 이후에라도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함께 나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해전 같은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치경찰제 필요한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내 고개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천연동의 그 통학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이 출근 시간은 겹치지만 퇴근 시간은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지금 현재 이 꽉 막히는 게 문제지 그 다니는데 교통 신호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나가는 신호를 중심으로 하면 되지 들어오는 신호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통일로 부분의 뭐 교통정체 이 정도까지는 저는 고려를 안 했는데 그 말씀까지 하시니까 그 정도 신호 체계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신촌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제가 명칭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서장과 전화를 하면서 받은 수치입니다. 네, 버스 사면과 승용차 부지 26면이었는데 그러면은 저에게 정보를 잘못 제시를 한 부서장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저한테 따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나온 내용은 오보라는 거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확하게 정정 보도가 나갈 수 있게끔 홍보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사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창업 공간을 지원을 하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내용 바뀐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에 대한 배려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분들의 입장을 다 관철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갈등도 수렴을 하시라고 구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나중에 결론은 날 겁니다.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고 일단 다 추진하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 공간 뭐 어쩌고저쩌고 요거만 의견 달라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차원에서 배려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촌동 커뮤니티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포함된 이 동주민센터 복합 이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구 관내 동주민센터 중에서 제일 넓은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지금 부족하다는 표현을 제가 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청장님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각 부서에 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면밀하게 좀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요. 그럼 이상으로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